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덕후라면 누구나 한두 권 이상 쌓아두고 있을 법한 책, 벽돌책이라고 하는 그 책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얇은 독자의 주제넘는 삐딱한 책 읽기 제1화 벽돌책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들은 표피적이고 간략한 정보 위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책의 내용적인 소개나 리뷰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두껍고 무거워서 책장만 차지하고 있는 안 읽었어도 읽은 것 같고 읽었어도 뭘 읽었나 싶은 저만 그렇겠죠? 여하튼 그런 벽돌 같은 책을 꺼내 쌓아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할 벽돌책은 고 박지리 작가의 책입니다. 2016년 자신의 책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요절해버린 박지리 작가를 아는 독자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최근에야 이 책을 접하면서 알게 된 작가입니다. 그의 등장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짧은 몇 년의 시간을 살펴보자면 전형적인 천재형 예술가의 한 초상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참 안타까움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2017년 12월 15일자 조선일보 장강명의 벽돌책 칼럼에서 31세에 세상 떠난 박지리 작가를 추모하며 라는 글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 권짜리도 있고 세 권으로 분권된 판본도 있습니다. 구입하시겠다면 가성비 면에서 한 권짜리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성을 생각한다면 분권된 판형을 구입하시는 게 맞는데요. 가성비냐 휴대성이냐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책으로는 앤드류 솔로몬의 한낮의 우울입니다. 벽돌책답게 무게가 1kg가 넘네요. 프란시스코 데 고야의 그림 거인이 무엇보다 매력적인 표지를 하고 있는데요. 책 내용을 단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 그림 이상이 있을까 싶게 잘 골랐다 싶습니다. 솔직히 표지와 제목 때문에 구입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시 꺼내 펼쳐본 페이지에 밑줄 그어놓은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증 우울증을 이루는 것은 삶의 덧없음과 한계에 대한 이러한 예리한 인식이다. 슬픔은 우리에게 강하고 분명한 생각들과 자신의 깊이에 대한 이해를 남기는 허름한 옷차림의 천사다. 그리고 우울증은 우리를 겁에 질리도록 만드는 악마다. 우리의 도 선생님 작품들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도스토예프스키 전집 양장 판형인 지하로부터의 수기와 페이퍼백 판형의 악령 그리고 재화벌이 있고 영상에서 빠져있는 열린 책들 세계문학 양장 판형인 분신입니다. 예전에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 재밌어서 전집을 한번 모아볼까 해서 몇 권 사두긴 했습니다. 그 어떤 작가보다 전작주의로 읽어봐야 할 작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볼 책은 할 이야기는 많은데 정작 할 이야기가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읽은 게 없거든요. 목로주점으로 익숙한 에밀 졸라의 루공 마커르 총서 시리즈입니다. 에밀 졸라의 작품들이 개별 작품인 줄만 알았는데 프랑스 제2제정시절 사회를 총체적으로 그려내려는 목표로 기획된 20권의 연작소설 루공 마커르 총서 안에 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전체 20종 가운데 현재 국내에는 11종이 번역되어 있고요. 그 중에 6종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품절되거나 절판된 것들도 있어서 여기저기 중고서점으로 발품 팔아 더 모으기도 했네요. 어디까지나 사오기만 했다는 얘기죠. 저르미날의 경우 과거 친구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할 당시의 번역자가 최근 다시 재번역 의뢰를 받아 자신의 초역본을 수정하며 출판사 책마루에서 출간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사연과 함께 단문과 복문, 은유와 제유, 직간접 합법 문제 등 번역상의 난해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역자에게 좀 신뢰가 갔다고 할까요? 새 번역본을 구입할까도 싶었는데 투박스런 초역본을 보고 싶어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구입하기 전에 문학 동네판과 몇몇 문장을 대조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었고요. 어느 번역본이든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공 마카르 총서에 대한 도서 정보를 참고란에 올려두겠으니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벽돌책으로 뽑아놓긴 했는데 그나마 좀 가볍게 읽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꺼워 보이긴 하나
페이퍼백 판형에 본문 종이를 무겁지 않은 종이를 써서 손에 쥐었을 때 그립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자책에 적응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종이책을 말아 쥐거나 했을 때 그 그립감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에 여러 번역본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작가 정신에서 출간된 김석희 번역본이 정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석희 번역가는 소설로 등단을 먼저 하고 이후 번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믿고 보는 번역가입니다. 물론 번역체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호불호는 있겠지만요. 읽기 전에는 두께 때문에 살짝 겁먹기도 했는데 막상 읽기 시작하니까 크게 막힘없이 일독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용이나 청소년판으로 읽었더라도 다시 한번 완역본으로 읽어본다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감히 추천해보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는데 지루하셨나요? 그러시다면 마지막으로 점프하셔서 마지막 책과 다음 책 예고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용필은 아니지, 요즘은 BTS가 대세니까 BTS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나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니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의 주인공은 마지막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벽돌책의 끝판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보시거나 마지막 책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 켠 김에 정주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으로 절반 정도 읽다가 유튜브 한다고 해서 지금 던져놓은 책인데요. 로버트 메이너드 피어시그의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 부제가 가치에 대한 탐구라는 책입니다. 제가 구입한 건 2014년 12월 10일 7세판인데 비교적 단기간에 7쇄를 찍었다는 것에 좀 놀랐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팔릴 책인가 싶거든요. 그에 비해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일라는 아직 초판본입니다. 두 권을 모두 읽어야 리뷰가 가능할 듯 싶은데 이제 두 권 합쳐 4분의 1 정도 읽었으니 언제 다 읽을지 며느리도 모른다고 합니다. 두 권 합쳐 1580페이지 2560g이니까 벽돌책으로 손색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모르는 책 덕후는 없을 그 책, 그러나 유명 소설가도 아직 읽지 않았다는 그 책, 그리고 지금도 번역 중에 있는 바로 그 책,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되겠습니다. 미눔사판으로는 최근 소돔과 고모라 2권까지 해서 시리즈 8권까지 출간되었고요. 앞으로 갇힌 여인과 사라진 여인이 더 출간되어야 할 상황이고요. 2012년 9월 시리즈 1권이 출간된 이래 현재까지 출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우연히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4권까지 출간된 세트를 발견하고 구입했습니다. 5권은 낙권 중고로 구입했고요. 아마 12권 정도로 완간될 것 같은데요. 그때 분명히 완간 기념 세트로 또 출간이 되겠죠. 김현수 작가 역시 아직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지 않았다고 어느 에세이에서 읽은 기억이 있어서 작가들도 안 읽었는데 같은 핑계를 대고 또는 완간되면 읽어야지 하는 핑계를 대고만 있습니다. 삼국지나 초한지를 2번, 3번 그 이상 읽었다는 독자는 많이 봤는데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그렇게 읽었다는 분은 흔치 않을 듯더라고요. 참고로 국일 미디어판은 1998년 2월 28일 초판 출간했는데 총 11권으로 출판되어 있고요. 품절 상태이지만 어쩌다 중고 책방에서 보더라도 번역이 오래돼서 그런지 선뜻 구입은 망설여졌습니다. 우울과 몽상, 에드가 앨런 포의 소설 전집인데요. 정가대로 줬으면 감히 구입하지 않았을 책인데 도서정가제 시행되기 전 할인 행사 때 거의 반값에 구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로 에드가 앨런 포 시 소설 전집은 완전판 세트 전 6권으로 시공사판이 있고요. 소설 전집으로는 코너스톤 출판사 5권 세트 판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TV에서 방영했던 영화 어셔가의 몰락을 무서워서 눈뜨고는 못 봤던 기억 때문인지 소설 역시 쉽게 손이 가지 않고 있네요. 박솔매 작가의 어떤 소설인지 인터뷰인지 볼라뇨를 좋아한다는 걸 보고 열린 책들에서 나오고 있는 볼라뇨 전집을 모아보자 하고 있었는데 알라딘 중고 매장에 다른 책 사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구입했습니다. 이런 것도 뭐 책과의 인연이라면 인연이 아닐까 싶더군요. 소장 박스가 없는 게 좀 아쉬웠지만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다 보니 덥석 품에 안고 왔습니다. 최근 출간된 박솔매 작가의 짧은 소설 인터내셔널의 밤에서도 2666을 인용했다는 주석이 있는 걸 보면
여전히 불란요를 좋아하고 읽고 있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가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마 제목에 맞춰 가격을 매긴 걸까요? 출판사에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말이죠. 하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알라딘 도서 정보에는 무게가 8,800g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뭔가 오류인 듯 싶어 제가 직접 재보니 5권 총합 2,152g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걸 보기나 할까마는요. 몽테뉴, 나는 무엇을 아는가. 제목 때문에 구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이 책은 옆구리 찔러 절 받는 모양새로 선물 받은 책입니다. 일단 인테리어용으로 폼도 나고 그 당시 지적 허세를 부려보고파서 선택했습니다. 뽑아놓으면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대부분의 제 벽돌 책들이 허세용이긴 합니다만 수학의 정석은 그래도 팝이라도 까맣게 보기라도 하지 않나요? 이 책은 한두 장이라도 봤을까 기억도 없네요. 한지가 지금 100만 년인데 읽다 보면 과연 나는 무엇을 아는가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마지막 한 권이 남았습니다. 지루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보셨을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단행본으로 가장 벽돌에 가까운, 아니 그냥 벽돌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정하는 한유주 작가도 아직 안 읽었다고 하는, 그러고도 블룸버그 축제에 갔다는 그 책, 바로 율리시즈 되겠습니다. 일단 무게 이야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2kg이란 얘기인데요. 우리가 먹는 삼겹살 근수로는 4근, 200g 1인분으로 따지자면 무려 11인분 정도인데, 그렇게 따지니까 어마어마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구입한 지 10년이 뭐야, 그 이상이 된 지금까지도 못 읽고 있으니 말 다한 책이긴 합니다만, 도서 정가제가 시행되기 전 모든 온라인 서점에서 반값 할인 행사로 책 팔기에 혈안이 되던 당시에 정가의 4분의 1 값에 판매한다는 소식에 어머, 이건 안 읽더라도 사야 해 라고 덜컥 질렸던 씁쓸한 기억도 있고요. 현재 이 판형은 발간 당시 출판사가 폐업하면서 어문학사에서 판권을 사들여 제4 개역 판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입 당시, 그러니까 2010년 1월 정가 38,000원이었는데 현재 가격은 48,000원이고 960쪽으로 페이지 수는 줄었습니다. 무게도 1,440g, 즉 고기 2근으로 많이 가벼워지기도 했네요. 뼈와 살을 깎는 다이어트를 한 셈이군요.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대략 출간 2년 반 만에 제가 가지고 있는 5회 판본을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1세에 2,000부 잡으면 10,000권, 이런 책이 10,000권 팔린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물론 1세에 500부를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전문 사전도 아닌 소설책을 이런 판형으로 기획하고 그걸 출간 승인한 출판사 대표도 대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해당 출판사는 부도가 나고 사라졌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시원스럽고 묵직한 판형이라서 제임스 조이스의 아우라 넘치는 사진도 생생하게 구경할 수 있어 독자로서는 환영할 일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 벽돌책이라 할 수 있는 책들을 꺼내봤습니다. 모르긴 해도 지금쯤 여러분의 책꽂이에 꽂혀 있거나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벽돌책을 찾아들고 뜨끔했던 심장을 쓸어내리고 계시진 않나요? 이 바닥 덕후들이라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영상 예고입니다. 오늘 소개한 벽돌책이 있는 반면 그 반대로 얇은 책도 있게 마련이죠. 그 가운데 한 권을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 예정인데요. 책에 관한 책입니다. 책을 읽는 당신은 어떤 인간인지, 왜 책을 붙들고 있는지 밝혀주는 책입니다. 아주 발칙한 책이지요. 자, 그럼 기대하시고요. 이런 떡밥 하나쯤은 떨고 놓아야 또 영상을 보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걸 누가 끝까지 보기는 하겠어, 솔직히.